새벽 5시 지리산 국립공원의 안개는 여전히 소나무 꼭대기를 감싸며 골짜기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서준은 10년째 이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그의 직감을 자극했다. 또 무슨 일이지? 서준은 순찰차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딱딱거리는 미묘한 소음이 평상시 들려오는 새소리와 멀리서 흘러오는 시냇물 소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경험이 풍부한 그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에서 조그만 변화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서준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자 작은 공터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는 작은 고릴라 새끼를 발견했다. 봄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진 그 작은 생명체는 무언가에 집중한 채 바닥을 뒤지고 있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있지? 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서준은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봄이의 작은 몸에는 옛날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인간이나 다른 위험한 존재들과의 만남에서 생긴 흉터처럼 보였다. 그 순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주변의 거친 야생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서준이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때 땅바닥에서 더욱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발자국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큰 고양이와 동물의 발자국과 뱀이 기어간 흔적이 같은 장소에 마치 이 두 포식자가 자연의 논리를 거스르며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것처럼 나타나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준은 무릎을 꿇고 발자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음 며칠 동안 서준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주변 지역에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했다. 무엇이 이런 이상한 발자국 조합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의 추측과는 달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장면이었다. 한 마리의 외로운 사자가 숲속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동물이었는데 평상시 포식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우산이라고 부르고 싶어진 이 사자는 먹이를 찾는 것보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서준은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추운 밤이었던 어느 날 장비를 점검하러 돌아왔을 때 카메라 중 하나가 넘어져 있고 스크래치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싸움이나 공격의 명확한 흔적은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서준은 손상된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주변을 살폈다. 조용한 미스터리가 숲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장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릴라 새끼와 사자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이었는데 적대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만나고 있었다. 마치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도 휴전을 공유하는 오랜 지인들처럼 보였다. 서준은 이 현상의 중요성을 깨달고 동물들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산이 최근에 자신의 무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트라우마였다. 한편 고릴라 무리의 리더인 관은 불안의 징조를 보이며 평소 자주 다니던 영역에서 서서히 자신의 무리를 멀리 이끌고 있었다. 마치 임박한 위협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숲의 생명체들 사이에 불안정성이 퍼지고 있었다. 서준은 이런 변화가 자연 시스템의 섬세한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뱀의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 근처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숲속 어디선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서준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순찰을 나갈 때마다 숲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상시라면 활기차게 지저귀던 새들조차 조심스럽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마저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있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서준은 쌍안경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보미는 여전히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리듬으로 바위를 두드리는 행동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로 여겨졌던 이 행동이 실제로는 일종의 신호였다는 것을 서준은 깨달았다. 딱딱딱 딱딱! 보미가 만들어내는 리드미컬한 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산이 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다. 사자는 보미의 신호를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스러운 대화처럼 두 동물 사이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관과 그의 고릴라 무리는 점점 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평소 자주 머물던 바위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며 관은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을 보호하려는 듯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서준은 관의 행동에서 뭔가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는 리더의 본능을 읽을 수 있었다. 관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서준은 망원경을 통해 거대한 은빛 고릴라를 관찰했다. 며칠 후 서준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뱀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전에는 드물게 목격되었던 큰 뱀이 이제는 거의 매일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뱀은 점점 더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며 다른 동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준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보미가 평소처럼 바위를 두드리며 놀고 있을 때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났다. 뱀은 빠른 속도로 작은 고릴라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안 돼!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도울 수는 없었다. 보미는 공포에 질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 절망적인 소리가 숲 전체에 메아리 쳤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산이 나무잎 사이에서 조용히 나타난 것이다. 사자는 평상시의 사냥 모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격적이지도 영역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대신 그는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듯 차분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우산은 뱀과 보미 사이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단호한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뱀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자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서준은 망원경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우산과 뱀 사이의 대치는 몇 초간 계속되었다. 자연계의 일반적인 법칙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했다. 하지만 우산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뱀을 해치려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존재만으로 위협을 물리치려 했다. 뱀은 결국 후퇴했고 보미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우산이 조심스럽게 보미에게 다가가서 코로 작은 고릴라를 부드럽게 건드린 것이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산에게 감사를 표하는 듯 작은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살짝 만졌다. 그 순간 서준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두 동물은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자와 고릴라 새끼 사이의 그 특별한 순간,
그리고 뱀이 보인 이상한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퍼즐의 조각들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었다. 새벽이 되자 서준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찍 숲으로 나갔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혹시 이 신비로운 동물들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서준은 배낭을 메고 평소 가지 않던 골짜기 쪽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걸어가다 보니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땅에는 여러 종류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의 신발 자국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산화나 작업화가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장비를 신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누가 여기까지 왔을까? 서준은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발자국 주변을 더 조사해보니 작은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부식되어 있어서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인공적인 광택이 남아 있었다. 서준은 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하면서 이것들이 과거에 이곳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보미의 바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리듬은 평소와 달랐다. 더 급하고 더 절박한 느낌이었다. 서준은 급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보미를 찾았을 때 작은 고릴라는 특별한 장소에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콘크리트 기둥 몇 개가 남아있는 곳이었는데 자연에 의해 거의 덮여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서준은 이곳이 예전의 연구시설이나 관측소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곳이 바로.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보미는 그 콘크리트 기둥 중 하나에 계속해서 특별한 패턴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산이 나타났다. 사자는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저하지 않고 직접 보미에게 다가가서 콘크리트 기둥 근처에 누워버렸다. 마치 이곳이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듯이. 서준이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때 멀리서 관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은빛 고릴라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관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 동물 모두가 한 곳에 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적대감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듯한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는 건가? 서준의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콘크리트 기둥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진 금속판이 하나 남아 있었다. 녹이 슬고 손상되어 완전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동물행동연구소라는 단어들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 이곳은 연구소였구나. 서준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장소가 과거의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시설이었다면 보미, 우산, 그리고 관이 모두 이곳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연구소는 폐쇄되었고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왜 뱀은 그들을 위협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동물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오는 걸까? 해가 기울어 가면서 세 동물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그 오래된 콘크리트 기둥을 한 번씩 만졌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서준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들 사이에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버려진 연구소가 있었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겠어.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뱀의 차가운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국립공원 사무소의 오래된 자료실을 뒤지고 있었다. 어제 발견한 연구소 흔적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먼지가 쌓인 파일 캐비닛들 사이에서 마침내 그가 찾던 자료를 발견했다. 지리산 동물행동연구소 1998년 설립, 2015년 폐쇄. 서준은 파일을 펼치며 중요한 정보들을 읽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고아가 된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재활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 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연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파일을 더 뒤져보니 2014년에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종 간 유대감 형성 사례, 고릴라 개체 G01, 사자 개체 L03, 그리고 예상치 못한 뱀 개체 S07의 특별한 관계. 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들이야. 서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 고릴라 관 G01과 사자 우산 L03은 모두 생후 몇 개월 만에 구조되어 연구소에서 함께 자랐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 뱀 한 마리 S077도 같은 시기에 구조되어 이들과 함께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뱀도 그들의 친구였다고? 서준은 믿기 어려웠다. 더 자세한 기록을 읽어보니 이 세 동물은 매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적혀 있었다. 연구진들은 이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행동하는 것을 관찰했고,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연구소는 갑작스럽게 폐쇄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지만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미심장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S-종차별 개체의 비정상적 공격성 증가, 다른 개체들에 대한 위험 요소로 판단됨. 그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거야. 서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연구소가 폐쇄될 때 관과 우산은 야생으로 방사되었지만 뱀은 다른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송 당일 뱀은 탈출했고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뱀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서준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다. 오후에 다시 숲으로 나간 서준은 이번에는 작은 보미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보미는 분명히 관의 새끼였는데 왜 혼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우산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오래된 연구소 터 근처에서 서준은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관이 보미를 숨겨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은 보미를 동굴 깊숙한 곳에 두고 자신은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관이 보미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서준은 관의 부성애에 감동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관은 보미가 동굴에서 나와 우산과 놀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릴라 아버지라면 새끼를 다른 포식자 근처에 두지 않을 텐데 관은 우산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준은 새 동물이 다시 한번 옛 연구소 터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장면이었다. 우산이 보미를 등에 태워주고 있었고 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정말 가족 같아. 서준은 망원경 너머로 그 따뜻한 장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숲속에서 큰 뱀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뱀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처럼 다가왔다. 관과 우산은 뱀을 보자 경계심을 보였지만 즉시 공격하지는 않았다. 새 동물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다. 과거의 우정과 현재의 갈등이 뒤섞인 채로 뱀은 몇 분 동안 그들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그리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뱀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어 서준은 가슴이 아팠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특히 뱀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서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서준은 새 동물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다.
뱀이 나타날 때마다 관과 우산이 보이는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과거의 애정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의 위험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했다. 뭔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 서준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연구소 시절 사용되었던 신호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파일들을 뒤져보니 당시 연구진들이 동물들과 소통하기 위해 특별한 소리 신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보미가 바위를 두드리는 것도 그때 배운 거구나. 서준은 깨달았다. 파일에 따르면 각 동물마다 특별한 신호음이 있었고 이를 통해 식사 시간이나 안전 신호를 전달했다고 되어 있었다. 서준은 이 신호들을 배워서 직접 사용해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시도는 보미에게였다. 연구소 기록에 있던 안전 신호를 나무 막대기로 바위에 두드려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몇 번 반복하자 보미가 서서히 다가왔다. 효과가 있어. 서준은 조심스럽게 신호를 계속했다. 보미는 서준의 신호를 듣고는 자신만의 응답 패턴을 두드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작은 고릴라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다. 다음 날 서준은 더 대담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연구소 터에서 새 동물이 모두 모이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특별한 모임 신호를 사용해보는 것이었다. 오후 늦게 관과 우산이 평소처럼 연구소 터에서 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서준은 숨어서 그 특별한 신호를 보냈다. 파일에 따르면 이 신호는 새 동물을 모두 한 곳으로 부르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신호가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숲속에서 뱀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뱀은 더욱 조심스럽게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다가왔다. 관과 우산은 뱀의 등장에 긴장했지만 그 신호 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 소리는 안전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야. 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뱀은 천천히 새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리움과 사과하는 듯한 몸짓이 느껴졌다. 하지만 관과 우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작은 보미가 뱀에게 다가간 것이다. 어린 고릴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졌다. 마치 할아버지를 만나는 손자처럼. 보미는 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구나. 서준은 놀라웠다. 보미의 행동을 본 관과 우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소중한 새끼가 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자 그들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뱀은 보미와의 접촉에서 엄청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것처럼 보였고 온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산이 먼저 움직였다. 사자는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산은 뱀의 몸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예전에 어린 시절 서로를 돌보던 그 방식으로. 관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거대한 고릴라는 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만졌다. 새 친구 사이에 오래된 유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더니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안 돼!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뱀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관과 우산은 당황했지만 즉시 보미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상해, 뭔가 그를 조종하고 있어. 서준은 뱀의 이상한 행동을 주시했다. 뱀의 목 부분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금속 장치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연구소 시절에 동물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던 장치와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니터링 장치가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것 같았다. 저건 뭐지? 서준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순간 뱀은 친구들을 떠나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괴로움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관과 우산, 그리고 보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뱀의 목에 있던 그 이상한 장치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연구소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 2015년 폐쇄 당시 일부 연구 장비들이 분실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원격 행동 제어 장치라는 실험적인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 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거야. 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읽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숲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그 신비한 조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원격 제어 장치라면 조종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어야 할 것이었다. 연구소 터 주변을 세심하게 조사하던 서준은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고성능 안테나와 전자장비들을 설치해놓고 있었다. 저기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복잡한 전자장비들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연구소 시절의 연구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서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그 남자가 갑자기 돌아보았다. 누구세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국립공원 관리사 서준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서준은 당당하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차분해졌다. 아, 관리사님이군요. 저는 이전 연구소에서 일했던 박민호 박사입니다. 야생동물 행동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박민호... 서준은 그 이름이 연구소 자료에서 본 것 같았다. 혹시 S07 개체를 담당하셨던 분인가요? 박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연구소 자료를 봤습니다. 당신이 뱀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서준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설명해보세요. 박민호는 장비를 끄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연구소가 폐쇄될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세 동물의 특별한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과학사상 가장 놀라운 종간 유대감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뱀을 조종한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그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보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박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어떤 선택을요? 저는 그들의 관계를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의 유대감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뱀을 이용해 인위적인 위험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들을 괴롭힌 거였군요. 저는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놀라운 관계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한 겁니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뱀에게 장착한 제어 장치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뱀이 야생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불가능했고요. 서준은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뱀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 마음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서준은 박민호의 장비를 살펴보았다. 이 장치로 뱀을 불러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뱀을 불러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어하지 말고 단지 부르기만 하세요. 박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장비를 조작했다. 특별한 신호가 발신되자 얼마 후 뱀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지친 모습이었다. 이제 제어를 완전히 끄세요. 서준이 명령했다. 박민호가 모든 제어 신호를 차단하자 뱀의 눈빛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뱀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민호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대신 마치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민호는 뱀에게 사과했다. 그 순간 멀리서 관과 우산 그리고 보미가 나타났다. 그들은 뱀의 변화를 감지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경계심 없이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인위적인 조작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제어 장치가 완전히 꺼진 후 뱀의 목에 있던 금속 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박민호는 자신이 가져온 의료 장비로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했다. 서준이 뱀을 진정시키는 동안 관과 우산은 곁에서 지켜보며 오래된 친구를 격려하는 듯 했다. 거의 다 됐어요. 박민호는 마지막 나사를 풀며 말했다. 마침내 금속 장치가 제거되자 뱀은 깊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수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족쇄에서 벗어난 해방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고통이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서준은 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뱀은 먼저 박민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용서의 표시였다. 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 뱀은 오래된 친구들에게로 향했다. 관이 먼저 뱀을 맞이했다. 거대한 고릴라는 뱀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고 뱀도 관의 목에 자신의 몸을 감으며 오래된 애정을 표현했다. 우산도 다가와서 뱀과 관을 함께 감쌌다. 세 친구가 하나로 뭉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치 어린 시절 연구소에서 함께 놀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작은 보미는 이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다가갔다. 뱀은 보미를 보자 눈에 특별한 빛이 났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진짜 가족이 완성됐네. 서준은 그 따뜻한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민호는 서준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말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준이 물었다. 이 연구는 이제 끝입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하지 않겠어요. 대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박민호는 모든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장비들은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며칠 후 서준은 내 친구들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관계를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과 우산은 보미를 함께 돌보고 있었고 뱀은 그들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뱀이 보미에게 보이는 애정이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아끼는 것처럼 뱀은 보미와 함께 놀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보미도 뱀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종종 뱀의 등에 올라타고 놀기도 했다. 자연은 정말 놀라워. 서준은 매일 이들을 관찰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맑은 오후, 서준은 내 친구들이 오래된 연구소 터에서 함께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관과 우산은 나란히 누워 있었고 뱀은 그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보미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순간 보미가 평소에 바위 두드리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패턴이었다. 더 리드미컬하고 더 기쁜 소리였다. 마치 행복을 표현하는 노래 같았다. 관과 우산 그리고 뱀도 보미의 리듬에 맞춰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했다. 관은 가슴을 두드렸고 우산은 낮은 울음소리를 냈으며 뱀은 꼬리로 땅을 두드렸다. 그들만의 가족 교향 곡이구나. 서준은 그 아름다운 화합을 바라보며 감동했다. 해가 지면서 내 친구들은 각자의 잠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내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헤어졌다. 서준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종족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박민호도 약속을 지키며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구자가 아니라 내 친구들의 행복을 바라는 한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 지리산의 안개가 다시 숲을 감쌀 때 서준은 자신이 목격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의 힘,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에파임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준과 내 친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했으니 왼쪽의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는 저희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